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월요일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나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화 콜센터도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로라도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이윤환 대표가 꼽아온 부동산 주간 핫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3위 키워드입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이 내후년부터 국내의 주택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는데요. 해외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2위입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2016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위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 텐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2017년 이후부터는 이 주택의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래가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해외 투자은행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네요. 네, 자 해외 투자은행도 당연히 국내 상황에 대해서 경제 상황, 특히 이제 부동산 상황에서 또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망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2016년은 엇갈리는 반응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적인 공급 과잉의 영향 때문에 좀 주택 가격이 하락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제금융센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영향이 또 투자은행들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국내하고 좀 비슷한 면모로 좀 가고 있다는 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만큼 이 해외나 국내나 일단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같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계 부채 때문이에요. 이 가계 부채를 어느 정도 건전하게 만들자니 부동산 시장을 좀 주춤거리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가계 부채를 계속 늘리자니 나중에 가계 부채가 폭탄으로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내년에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란 가이드라인을 지금 발표를 이미 했고요. 네. 자,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해서 뭐 1000조 이렇게 해서 1000조 22 정도 이렇게 올라섰는데 지금 이렇게 분기별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률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나타나는 게 1166조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대략 한 1,200조 가까이 되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의 야. 가계부채라는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좀 부담을 안게 되겠죠. 이런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가계부채를 굉장히 늘려가면서 그거에 따른 그 부담, 뭐 경매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부가 만약에 힘들게 되었던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좌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자, 지금 현행 그리고 개선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 분할 사항에 대한 대출에 대한 정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기존에는 일시상이라 거치식 위주로 해서요. 이자만 내다가 3년 후에서 5년 후부터 또 거치식으로 이렇게 네. 원금까지 갚아나가는 형식인데 그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아예 초기부터 이자만이 아니라 초기부터 또 원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융자를 껴가면서 굳이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위축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한 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도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런 가계부채가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기 는 거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작년 8월 1일부에 대한 대책이 DTI라든지 LTV의 완화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현행은 담보 중심이거나 또 신고소득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최저생계비 소득도 인정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한 능력에 대한 중심 네. 이런 부분 하고요. 그 소득에 대한 원칙 그리고 증빙이 돼야지 되는 원칙하고요. 최저 생계비에 대한 소득은 불인정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고부담 대출 같은 경우는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주택 가격이라도 소득 대비해서 대출액 한도만 규제를 했었다가 대출 규모가 너무 크게 된다면 이제 분할해서 상환을 해라라는 부분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부분 또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반영돼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가상금리까지 적용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금리가 지금 바닥인 상황인 듯 알지만 네. 나중에 변동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좀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하고요. 총체적인 상환 부담 반영해서 일단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기부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담보 비율 또 상환 비율 해가지고 DTI, LTV가 60% 넘을지는 분할 상환을 의무화한다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어쨌든간 강화되는 부부분들이 조금 좀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계대출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또 꼭 융자를 좀 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올해 안에 좀 서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이라고 해더라도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대출에 대한 어떤 상품마다 조금씩은 틀리거든요. 네. 그런 걸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보고 알아보셔야 된다. 특히 이제 1금융권 시중은행도 있지만 뭐 단위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2금융권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 본다면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서 정부가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럼요. 느끼셔야 되지만 우리 피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요. 네.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고 알아보셔야지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년부터 이 가계부채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에 무작정 대출을 받는 것보다도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나의 자금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분들의 이 자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위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올 한 해 거침없이 달려온 부동산 시장의 내년도 전망을 돕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또 전세난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거래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자, 201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윤환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엇갈린 전망 속에 이윤한 대표의 의견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 아래에 이제 부동산이 놓여 있으니까 네.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상저하고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뭐 높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 해를 평가를 했을 때 향후에 2016년 상반기에는 조금 저점이지 않겠느냐, 좀 네. 침체된 부분 속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택 공급량이 많아지는 분양 물경이라든지 이런 공급량에 의해서 또 요즘 또 청약을 해서 또 분양되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 네. 심리적인 부분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까지 덧붙여진다면 상당히 조금 상반기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데 또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렇죠. 여야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4월 총선을 앞두고선 의뢰의 그 지역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좋은 전망을 이렇게 각 지역마다 내놓게 됐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도 많이 내놓겠죠. 그렇죠. 네. 그 공약에 힘입은 시장에 대한 변화, 반응, 또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작용하리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상조 내년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반응 이런 거를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반기도 미리 전에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어쨌든 아까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네. 부분도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KDI에서 봤을 때도 과잉 공급에 의한 집가 조정 이런 네.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하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서 첫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거. 물론 네.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라 관악, 강동, 노원을 이제 주거가 밀집돼 있는 이런 쪽을 네. 보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방 부동산 어떠냐라고 하는데 지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마저도 초기 계약률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서울 중심권인 서울 전체적인 시장은 전세난에 의한 부분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재건축 분양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른 현재 있는 그 주택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 현상들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상황이 어지럽게 지금 그러니까요. 엎치락뒤치락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지금 상황들의 변수가 많아요. 네. 이걸 꼽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알아가서 어떤 확신에 찬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 네. 준비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방송 꾸준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에 찬 어떤 답변을 스스로 좀 알아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세미나도 네. 많은 참여가 되셔서 여러분들 이 시차에 대한 사고 파는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요. 사실 부동산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알아가는 부분이니까 여기 또 이제 전체적인 뉴스를 잘 활용해서 좋은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지역은 뭐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투자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문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2월 1일 화요일과 4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이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쪽에서 지금 반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농동에 SK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를 이제 구매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타이밍을 언제 정도로 가져야 할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월세 금액 내시느라고 좀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예. 자, 과연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어느 예. 타이밍에 사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동대문구 전농동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제 못 참겠다. 집을 좀 사야 되겠는데 네. 조금 뭐 한 1, 2년 정도에 조금 서둘렀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어쨌든 또 앞으로도 중요한 거니까 네. 시점을 어느 시점에 또 지금 전농동에 있는 SK 아파트를 지목을 해서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두 가지죠. 시점 그리고 이 아파트를 구입해도 되냐라는 부분이고요. 예. 자, 시점을 말씀드린다면 내년 한 중반기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농동에 있는 SK 아파트를 구입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고 이왕이면 20평대나 30평대 초반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둘 다 또 비교한다면 20평대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 일단은 그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그 지금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입니다. 네. 이 전농동이라는 지역으로 따진다면은 이 원래 이제 그 주거 지역 밀집도 이제 아파트로 따져서는 이쪽 근처에 아래쪽에 이제 답십리까지 어울려서요. 예. 지금 또 오른쪽 장안동 그리고 아래쪽에 왕십리라든지 또 금호, 옥수, 행당 이런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울타리에 있다라고 보일 정도로 사실 뭐가 있냐면 새 아파트 또 단지 크기가 있다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들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 아파트 인기가 워낙 좋고요. 또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그 전농 크레스티 아파트 있죠. 요게 이제 2013년도 재작년에 입주를 했고 그럼 가격이 거의 예, 많이 올라 있죠. 예. 자, 그래서 답심 레미안 2부도 마찬가지 올라 있고 지금 여기 전농동 SK 아파트가 2000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15년 차 된 아파트인데 15년 됐습니다. 예, 여기 말고도 이제 청솔 우성이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그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예. 자,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가 한 24평이나 이 정도짜리가 한 거의 5억대나 5억 초반 정도 가니까 뭐 3.3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인데 반해서 이게 한 3억 중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조금 실리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자, 15년 전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노후도의 또 측면에서는 이제 중간 정도라고는 보이지만 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한 85%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도 3억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낮추라는 의미는 일단은 지금 많이 몰려있는 이런 그 어떤 수요자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하고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대출 규제가 나타나고 하는 현상들이 내년 초반에 어느 정도 조금 심리적으로 전세 수요자도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머물게 된다면 약간 거래량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거로 한다면 급매물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빠진 상태에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내년 중반에 여기를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요 그 참고로 이제 요 근처에 그 답심리 레미안 그 어떤 이름이 정확히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 아파트가 지금 이제 예, 분양되는 데 있습니다. 예, 분양되는 게 있죠. 예, 가구 수가 좀 적은데. 예, 이제 고기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장래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단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조금 크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새 아파트 측면에서 한 4억대 초반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요 아파트가 지금 3억 5천인데 한 3억 3, 4천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하고 여기에 만약 지금 4억 2, 3천인데 4억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면 요 정도 정도의 구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물론 이 부분은 이 본인의 현실적으로 너무 예. 과도하게 그 뭐 대출을 안고 들어가지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향후 전망으로 봐서는 그래도 새 아파트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생각나네요. 미드 카운티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인천 동구 하수동에 네,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나오기 전에 그걸 구입을 했는데 네.
그럴 때 막 그때는 그게 이제 뭐 재개발이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네. 그냥 월세만 받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자, 일단 그 당시 샀을 때 예. 그 분위기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뉴타운 지나서 이제 재개발이란 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어떤 꼭지점에서 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지역들이 지금 개발이 지금 뭐 취소되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 말고도 이미 새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다시금 그런 어떤 옛날 같은 좋은 기대가 많은 투자자들이 몰림 현상이 조금 나타나지는 않으려고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과감히 던지시는 이런 쪽으로 작전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돈 모으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에 이번에는 좀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기쁜 마음으로 오늘의 전화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금 신길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집을 하나 꾸며 그린 아파트인데 매도를 하고요. 네, 이제 평수가 커서 작은 평수로 가려고요. 알아봤는데 여기 신길 뉴타운 7구역 삼성 레미안 포스티움하고요. 네, 독산동의 롯데캐슬 1차 두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할 거 아니다. 네. 그런데 매수 시점이 언제쯤이 좋을 거 네. 그러며 이제 또 향후 전망은 여기 신길동이 나을지 독산동이 나을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거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때 매수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요? 예, 네,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서울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 하고요. 예, 예. 금천구 독산동을 두 군데를 지금 얘기를 하셨고 둘 다 새 아파트예요. 예, 예. 아직 지금 분양이 끝나서 이제 예. 분양권을 하나 매입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예. 자, 일단은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예. 보고 계신 그 신길동에 있는 7구역, 그 영등포 예. STU 말씀하시고요. 예, 예. 저 아래쪽에 있는 독산동의 롯데캐슬을 말씀하시는데 둘 다가 일단은 그 2017년도에 입주예요. 물론 이제 독산동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전체 한 4,500세대 중에 아파트가 대략 한 3,000세대 되는데 일단 일부는 내년에 입주, 그다음 나머지 그 3차로 분양되는 거는 2018년도 입주고요. 예, 지금 신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입주거든요. 예. 자, 지금 전체적인 분양 시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공급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2017년도에 조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악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전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중에서 이 뜨거운 분양 시장에 굳이 지금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 실입주를 또 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예. 투자라는 게 그렇거든요. 계약금, 중도금 넣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지금 프리미엄을 놓고 갔을 경우에 혹여라도 시장이 잠시 잠깐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 프리미엄이 오히려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가 괜찮아. 왜냐하면 일단 그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향후에 뭐 영등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2030 서울 도시기본 플랜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7호선이 강남으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그 구로나 이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에 꾸준히 그 업무 수요자들에 의한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쪽을 놓쳐가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독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히려 7호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천구청역 앞쪽에 이렇게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여기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요. 단지 시점만 2017년 정도로 늦춰서 두 군데를 다 비교를 해 가는데 만약에 금액상으로 본다면요. 약간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독산동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겨냥을 미리 해본다면 이쪽의 금액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쪽을 겨냥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또 2017년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변수들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둘 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갔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쯤에서요. 그때 제 얘기대로 시장에 대한 그 상황 분위기를 좀 보면서 또 어디로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네, 너무 서둘지 마세요 지금. 시청자님. 예. 네, 그 2017년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거, 혹은 2016년 말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그 감사합니다. 중간에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의 시청자님의 고민을 해결해봤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코너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 개의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매물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매물은 배은용 소장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12월이 시작되는데요. 12월 달부터는 개포주공 3차가 2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개포시형이 2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2, 3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개포주공 1차에 포털 사이트 어떤 그 근거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 가격이 1억 이상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포주공 7평대가 지금 5억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강남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강남 시장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예상이 가능한데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에 비교적 소액인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 그리고 전용 면적이 15평 이상 나오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자면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두 개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박일권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강남구 강북구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 바로 역삼동으로 가볼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하철 2호선이 기본적인 노선입니다. 역삼역 하면 바로 한정거장 강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라인이면서 테헤란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과 돈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강남권에서 정말 초소액 투자,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 준비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만나기 상당히 어려운 가격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역삼동 매물 먼저 가보실 거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북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마포구로 가볼 텐데요. 마포구 대흥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대흥 역세권의 마포구 신수동입니다. 신수동 어디냐라고 좀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바로 한정거장 우측으로 가시면 마포 공동 역세권이고 두정거장 가시면 합정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에 많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가격 상승폭 굉장히 압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압력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 라인 역삼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 많은 개발 호재,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발표가 되고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머드급 개발 호재를 받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삼역에서 두 정거장인 바로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광효과를 바로 얻는 지역이고요. 역삼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입니다. 강남 역세권 하면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 착공 내년에 예정돼 있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라든지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바로 얻는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폭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가와 집값, 임대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개발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매물 거의 다 계약이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할 필요 없겠다. 내가 살던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은 역삼 역세권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역삼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라인은 약간 좀 상업 업무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번잡하다, 아이를 좀 키우기에는 조금 좀 시끄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본 지역 역삼 2동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강남구 역삼동의 그런 고급스럽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강남권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의 그런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군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2호선 역삼역 한 7, 8분 정도 거리에 2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시면 3호선 라인인 한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또 좌측부 강남 역세권의 신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실 뿐만 아니고요. 주변 지역이 워낙 조용하면서 학군 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의 본 지역은 조용하고 살기 좋은 그런 역삼동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특히 또 한두 정거장 주변 지역으로도 많은 커다란 앞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가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개포동이라든지 대치동과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의 이주 수요의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두 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업무 교류지구가 있고요. 또한 강남 역세권에는 바로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강남 역세권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도 명동상권의 임대가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임대가가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가 상승폭이 빠르고 많은 그런 투자자나 세입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강남 역세권을 중심한 강남 그런 지하도시 개발 계획도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워낙 입지가 탁월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간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역삼역 바로 테헤란로 쪽에는
르네상스 호텔도 지금 매각을 해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타워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한 주변 지역에 개포동이라든지 음마아파트라든지 여러 이주수요가 재건축 이주수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주수요에 따른 개발 호재 또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한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네, 본 매물은 내년 2, 3월 달, 내년 봄쯤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6m 도로에 접해 있는 매물이고요.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길가 쪽에 남서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막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과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고요. 특히 강남권에서 이런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도 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구 역삼동의 분위기에 맞는 최고급 수입 내장 마감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축 투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대.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5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정말 2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시고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 활용할 때는 예상 수익률입니다만 보증금 3채 월세는 100에서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가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잔금하신 임대차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강남권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의 소액 투자 그리고 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 가시면서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고 주변 지역에 뛰어난 개발 호재에 의한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두루루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짧게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강남권에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시청자분들의 그런 요청이 있는데요. 본 매물은 가격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담 전혀 없이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또한 한 가지 매물만 보실 게 아니고 세 가지 지역의 네 가지 매물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은용 소장이 준비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복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고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앞서 그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2, 3년 전에 음마 아파트가 7억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24시간 뉴스 채널에 나가서 어떤 그런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음마 아파트나 개포주공 같은 거는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강남의 어떤 투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향후에는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개포주공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7평 정도 되는 게 5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에 투자를 하지 어렵다면 투자 대안으로 이런 물건들을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4, 5억 투자가 아닌 비교적 소액 1,0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이곳은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두 번째 포인트로는 넓은 면적으로 지금 삼호물산 주변에 어떤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수요만으로도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렸듯이 15평이 넘기 때문에 향후에 매매를 하더라도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본 매물을 짓는 사람들은 후분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에 내놔도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짓고 또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자, 입지 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통 여건 어떤지, 주변 생활 환경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매봉역과 양재역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포주공 계속 말씀드렸는데 개포시험과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물산과는 도보로 2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양재천 자연환경인 양재천과는 한 3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로를 통해서는 이마트나 뭐 어떤 코스트코 같은 곳도 차량으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남 남부권의 생활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광역버스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에 사시는 분들과 같이 지금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각 역에 금방 닿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완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매물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포주공 2주와 우면동의 삼성 R&D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포주공 3차가 다음 달부터 개포 시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7평대가 5억 거래가 중이지만 12평대가 지금 8억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12평짜리가 8억에 거래가 될까? 개포주공 입주할 때 25평형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최소 조합원 분양가가 8억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까지는 충분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주변 전셋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전만 해도 개포주공은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 1억 미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세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평에서 10평 초반대가 지금 2배 정도 오른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까지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욱더 갈 데는 없습니다. 그 서울시 고등학교 배정 기준을 보면 개포 1동에서 4동, 대치동, 도곡동이 같은 학구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주가 계속되더라도 서초구가 아닌 개포동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지어지는 건물일지 궁금한데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분양을 하시는 분이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 지어놓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내장이라든지 외관 역시도 누구나 아는 브랜드의 최고급 자재들을 썼고요. 또한 요즘에는 주차가 전부 다 젊은 사람들도 차가 있는데 전세대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까지 해서 전용 15평이 나오는 면적이고요.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3배 정도 이상을 줘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후분양하시는 건축주가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격과 유의점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시간으로서 투자의 어떤 지렛대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매물이라고 볼 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는 2억 8천입니다. 근데 전세가 2억 7천만 원 이상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1,000만 원대에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갭 투자의 아마 대표적인 매물이고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에 입지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황금성 역시도 전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2, 3년 후, 3, 4년 후에 매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오셔서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혹은 자녀 1명 정도가 있었을 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금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주변의 전세가 그리고 이 금액의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신축 매물의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여쭤봤더니 유의할 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은 박일권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신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까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신수동은 그렇게 익숙진 않은 지역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마포권역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입지를 말씀드리면 좌측편으로는 합정 역세권, 우측편으로는 바로 공동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6호선 대흥역을 4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워낙 마포구를 대표한 핵심적인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합정 역세권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공동 역세권에도 정말 상업 업무 시설들, 호텔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입지상 마포권역의 그런 뛰어난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권역에서 강남권을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도심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강남, 여의도권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상승할 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지역은 정말 편리한 교통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역을 이용하시면 바로 여의도 한 정거장, 두 정거장에 갈 수 있으시고요. 공동 역세권 아니면 합정 역세권을 이용하시면 도심권도 20분대, 뭐 강남권도 3, 40분대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 지난달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도 임대가가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의 임대가가 더 비쌉니다. 본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매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자나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임대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가격의 하방 경기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변 지역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6호선 대흥역 도보 4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좌우측편으로 해서 공동 역세권이나 합정 역세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지역이다. 또한 걸어서 10분 정도만 내려오시면 바로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주변 지역으로 많은 그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학군이라든지 교통, 워낙 인프라 시설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이런 상가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권 자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가와 매매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 여건과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미래 가치를 위해서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네, 합정 역세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업 업무 복합시설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공동 역세권 쪽으로 해도 상업 업무시설뿐만 아니고 최고급 5성급 호텔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바로 그쪽 라인으로 해서도 재개발 사업들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들 평당 가격대가 2,500만 원이란 정말 강북권에서 가장 평균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의도와 강남권, 도심권에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대형 역세권에서 공동 역세권까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일부 구역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본 지역은 대형 역세권 중에서도 앞으로 개발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노후화된
주택 지역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개발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개발될 가능성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하단부 쪽으로는 이런 한강변의 당연리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또한 지하화돼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편하게 투자하셔도 높은 지가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골조공사는 5층 이상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본 매물은 마포권역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다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가지고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권이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내부 마감을 정말 자기가 사는 집처럼 짓기 때문에 고급스럽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그런 다세대 주택, 투룸형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또한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길가 쪽에 있는 3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워낙 채광이라든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본 매물 마포권역의 역세권의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예상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임대를 놓으신다.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보증금 3천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향후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 한 지역 한 매물만 보실 게 아니고요. 항상 3가지 이상의 지역과 3가지, 4가지 이상의 매물을 직접 보시고 검토하시고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를 도와주신 두 분은요.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